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어머니의 넓은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소파 위에는 큰오빠 부부, 작은오빠 부부, 그리고 남편과 저까지 총 6명이 일렬로 앉아 있었죠. 어머니는 우리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천천히 펼치시며 입을 여셨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다들 알지. 엄마가 이제 75이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를 해두려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는 서울의 아파트 4채와 부산의 상가 2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혼자 관리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큰애, 너는 첫째니까 강남 아파트 2채를 가져라. 하나는 현재 시세로 35억, 다른 하나는 30억 정도 될 거다. 큰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애, 너는 강남 아파트 1채하고 부산 상가 2채를 가져라. 아파트는 28억 정도 하고 상가는 합쳐서 40억은 될 거야. 작은 오빠도 어머니 고맙습니다라며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드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셋 중에 어머니를 가장 많이 챙겼거든요. 매주 2번씩 들러서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병원 갈 때마다 모셔다 드렸어요. 큰오빠는 회사 일로 바빴고 작은 오빠는 해외 출장이 잦았으니까요. 지혜야, 너는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너는 딸이잖니.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나중에 줄게. 엄마가 죽고 나면 네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오빠들은 지금 당장 아파트와 상가를 받는데 저는 나중이라고요? 게다가 어머니가 살고 계신 이 아파트는 시세가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오빠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지혜는 왜 나중에 받는 건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사위. 딸은 원래 그런 거 아니가. 아들이 집안을 이어가는 거지. 지혜는 시집 와서 너네 집안 사람이 된 거 아니가. 큰오빠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매영. 저희 집안은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누나도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 누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지혜야, 정말 괜찮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잘 모셔드리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내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재산 분배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엄마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데려다 줄 수 있어? 네, 어머니. 몇 시에 모시러 갈까요? 11시쯤 오면 돼. 고맙다, 우리 딸.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별 문제는 없었지만 검사를 받으시느라 4시간이 걸렸죠. 저녁에 작은 오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나, 오늘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갔다며. 고생했어. 응. 괜찮아. 별일 없으시더라. 그래도 고마워. 나는 오늘 회의가 있어서 못 갔거든. 다음에는 내가 갈게.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어머니는 저에게만 전화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의 전화는 일주일에 5번으로 늘어났어요. 지혜야, 오늘 마트 좀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 지혜야, 은행에 볼 일이 있는데 데려다 줄 수 있어? 지혜야, 집에 전등이 나갔는데 고쳐줄 수 있어? 저는 매번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죠. 2달째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엄마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 저는 약속을 취소하고 급히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쓰러질 것 같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아, 그게 아까는 좀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래도 네가 와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네. 오늘 저녁 여기서 먹고 가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아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어머니, 오빠들한테도 연락해 보세요. 저만 계속 오면 오빠들은 어머니 얼굴도 못 보잖아요. 오빠들은 바빠. 큰애는 회사에서 임원이 됐고 작은애는 해외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대. 너라도 자주 와줘야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오빠들은 재산을 받아놓고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나만 계속 불러. 그러게. 한번 오빠들한테 얘기해봐.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요즘 어머니가 자주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오빠도 가끔 시간 내서 들러줄 수 있어? 아, 그래. 근데 누나, 나 요즘 진짜 바빠서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았는데 밤낮으로 일해야 해. 누나가 좀 더 챙겨줘.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집 받을 거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어이가 없었어요. 오빠는 65억이 넘는 재산을 받아놓고 저한테 당연히 어머니를 돌보라고 하다니요. 작은 오빠도 비슷했어요. 누나, 내가 뭘 도와줄까? 돈은 필요하면 보내줄게. 근데 시간은 진짜 못 내겠어. 다음 달에 독일 출장 가야 하거든. 3달째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누군가 곁에서 식사 관리를 해드려야 한다고 하셨죠. 당연히 그 역할은 제 몫이 됐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어머니 집에 들러서 식사를 준비해드렸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아침을 차려드리고 저녁에는 퇴근 후에 들러서 저녁을 만들어드렸죠. 회사 일은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김 대리,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일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부장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가족이 아프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면 곤란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남편이 화를 냈어요. 안 돼. 형님들한테 똑바로 얘기해야겠어. 이건 아니야. 남편은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지혜가 요즘 어머니 돌보느라 회사 일을 못하고 있어요. 형님도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매영, 우리가 재산을 받은 건 맞지만 그건 아들이니까 받은 거고 딸인 지혜가 어머니를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가. 그리고 나중에 집도 받을 거잖아. 남편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지혜야, 이건 정말 아니야. 우리 이사 가자. 멀리. 안 돼.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넷째 달.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다리뼈에 금이 갔어요. 새벽 2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엄마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가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죠.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오빠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새벽 4시가 돼도 오빠들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죠. 큰오빠, 진심으로 걱정된다. 내일 아침에 갈게. 누나가 일단 있어줘. 작은오빠, 헐, 많이 다치셨어. 내가 지금 부산인데 내일 올라갈게. 결국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저 혼자 병원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 달간 입원하셔야 했고 퇴원 후에도 2달간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했어요.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부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허락해 주셨죠. 그 2달 동안 저는 어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물리치료를 도와드렸어요. 저녁에는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죠. 오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들렀다가 갔어요. 10분 정도 얼굴 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는 사라졌죠. 그리고 매번 나갈 때 저한테 말했어요. 누나, 고생 많아. 우리가 돈은 보낼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시간이, 제 인생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5째 딸, 어머니가 퇴원하신 날이었어요.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오빠들도 다 왔죠.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큰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지혜가 잘 돌봐줘서 우리 딸이 최고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혜야, 네가 이제 다시 회사 다닐 건가? 네, 어머니, 다음 주부터 복직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 혼자 남으면 무서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아직도 다리가 아프고 혼자서는 잘 걸을 수도 없어. 네가 여기 있어줘야 해. 큰오빠가 끼어들었어요. 그러게요, 누나. 어머니가 아직 불안해하시는데 조금만 더 있어드리지 그래. 오빠, 저도 일을 해야 해요. 오빠가 며칠만 어머니 곁에 있어드려요.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어. 지금 휴가를 낼 수가 없어. 작은 오빠도 말했어요. 나도 다음 주에 일본 출장이 있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계속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제 인생은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그렇게 부담이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너는 딸이잖아. 딸이 엄마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나중에 이 집도 내 거 될 거잖아. 그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들은 벌써 재산을 다 받으셨잖아요. 60억이 넘는 돈을요. 그런데 왜 저만 어머니를 돌봐야 해요? 지혜야,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재산 타령하는 거 보기 싫구나. 너는 딸이야. 딸, 알겠니?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요. 남편이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혜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멀리 가서 살자.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2명이나 있어. 그들이 돌봐드려야지.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어. 저는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다음 주부터 회사에 복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주말에만 뵐게요. 뭐? 지혜야,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오빠들한테 부탁하세요. 오빠들은 바빠. 저도 바빠요.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부터 어머니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24통, 둘째 날 37통, 셋째 날 52통.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어요. 지혜야, 엄마 밥도 못 먹고 있어. 지혜야, 엄마 약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 지혜야, 엄마 혼자서 외로워 죽겠어. 큰오빠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야, 지혜야. 어머니가 우시는데
네가 전화를 안 받는데? 그게 딸이 할 짓이야. 오빠, 오빠가 가서 돌봐드려요. 내가 언제 시간이 있어. 너는 시간 많잖아. 저도 회사 다녀요, 오빠. 회사? 너 대리잖아. 나는 임원이야. 임원.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있는데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작은 오빠도 문자를 보냈어요. 누나, 어머니한테 좀 잘해드려. 우리가 재산 받은 거랑 어머니 돌보는 거랑은 별개잖아. 누나가 딸이니까 어머니가 누나를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전화는 일주일에 123통까지 늘어났어요. 하루 평균 17통이 넘었죠. 어머니, 큰오빠, 작은오빠, 큰올케, 작은올케까지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지혜씨, 어머님이 우시는데 재수씨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큰올케가 따지듯 말했어요. 올케 언니, 제가 왜 혼자 어머니를 돌봐야 해요? 언니 남편분도 아들인데요. 우리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요. 재수씨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이래요. 그래도 여자가 이런 일은 더 잘하잖아요. 남자들은 서툴러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밤이 되면 전화는 더 많이 왔어요. 새벽 1시, 2시, 3시까지도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이거 완전히 괴롭히는 거잖아.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안 돼. 그러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져. 이미 깨졌어. 정상적인 가족이 이렇게 하니? 한 달째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고, 밤에는 전화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고, 손톱을 뜯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 앞에 오셨어요. 인터폰을 누르시며 소리치셨어요. 지혜야, 문 열어. 엄마 여기 서 있어.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1시간 동안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이웃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결국 큰오빠가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큰오빠가 가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너 정말 이러려고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나중에 후회할 줄 알아. 오빠가 돌봐드리면 안 돼요? 오빠가 재산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재산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딸이잖아. 딸이면 뭐가 달라요? 저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그래, 자식이지. 그러니까 부모 봉양해야지. 그럼 오빠도 자식이니까 봉양하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큰오빠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갔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정말 이사 갈까? 어디로? 제주도 아니면 부산, 멀리. 남편이 고민하는 표情을 지었어요. 당신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할 것 같아.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럼 한번 어머니랑 오빠들한테 제대로 말해보자. 마지막으로.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가족 모임을 소집했어요. 어머니, 오빠들, 올케들 모두 모였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어머니를 돌본 기록이에요. 병원 다녀온 횟수 48번, 식사 준비한 횟수 123번, 집안일 도와드린 횟수 75번, 그리고 입원하셨을 때 간병한 일수 60일. 그래서 큰오빠가 물었어요. 만약 이걸 전문 간병인에게 맡겼다면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회사 휴직하면서 잃은 임금은 800만 원이고요. 총 3,300만 원이에요. 너 지금 돈 달라는 거야? 작은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만 어머니를 돌보는 건 불공평해요. 오빠들은 100억이 넘는 재산을 받았어요. 저는 나중에 받을 20억짜리 아파트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왜 저만 어머니를 돌봐야 해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 지금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거니? 네가 그렇게 돈이 중요해? 어머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평함이 중요한 거예요. 오빠들은 재산을 받고 책임은 안 지잖아요. 큰오빠가 화를 냈어요. 우리가 책임을 안 진다고? 우리가 매달 얼마나 돈을 보내는데. 오빠, 어머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곁에 있어줄 사람이요. 그러니까 네가 있어주는 거잖아. 너는 딸이니까. 왜 딸만 그래야 해요? 아들은요? 아들은 바깥일을 해야 하니까. 저도 바깥일 해요, 오빠. 저도 회사 다녀요. 말싸움은 1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결국 저는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약속해 주세요. 새남매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한 달에 열흘씩요. 지혜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오빠들은 바쁘다니까. 그럼 저도 못해요. 뭐? 저도 못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명절에만 뵐게요. 일요일에 한 번씩 들를게요. 그 이상은 못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너는 정말 나쁜 자식이구나. 엄마를 버리는 거구나. 어머니 오빠들도 계세요. 저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빠들은 아들이야. 너는 딸이고. 어머니 21세기예요. 딸도 아들도 똑같은 자식이에요. 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중에 주신다는 그 아파트, 저는 필요 없어요. 안 받을게요. 뭐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 줄 테니까 지금 희생해라. 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큰오빠가 비웃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20억짜리 집을 안 받겠다고? 허세 부리지 마. 허세 아니에요, 오빠. 저 진심이에요. 그 집 받으려고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지혜야, 지혜야, 너 진짜 이러려고 그래. 너 나중에 후회할 줄 알아. 어머니, 이미 6개월 동안 후회 없이 어머니를 돌봤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처음 일주일은 하루에 20통씩 왔지만 점점 줄어들었어요. 2주째 10통, 3주째 5통, 4주째 2통, 그리고 한 달 후 전화가 완전히 멈췄어요. 대신 큰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우셨다. 네가 만족하냐? 저는 답장했어요. 오빠가 가서 위로해드려요. 2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사실은 어머니가 요즘 우울해하셔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돌보기로 했어. 잘했네.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 어머니가 밤에도 자주 깨시고 약도 시간 맞춰 드려야 하고. 그래서 누나,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 셋이서 나눠서 하면 되잖아. 오빠, 6개월 전에 그 제안했을 때 오빠가 뭐라고 했어? 너는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잖아. 그때는 몰랐어. 이렇게 힘든 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오빠. 앞으로도 오빠랑 큰오빠가 돌아가면서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일이 바빠서. 저도 바빠요, 오빠. 전화를 끊었어요. 그로부터 석 개월 후 어머니가 크게 편찮으셨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셔야 했죠. 큰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혜야, 어머니가 수술하신대. 한 번만 와봐. 진짜 심각해. 저는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어머니를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고 얼굴에 힘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어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지셨어요. 큰오빠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지혜야, 미안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너한테만 떠맡긴 것 같아. 이제 알았어요? 응.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 너 혼자 6개월 동안 한 거
정말 대단해. 작은 오빠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우리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오빠들. 사과해줘서.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제 결심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회복하신 후 가족 모임이 다시 있었어요. 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조용하셨어요. 지혜야,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어머니.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딸이라고 해서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저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사과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재산 문제도 엄마가 다시 생각해 봤어. 오빠들한테 너무 많이 줬나 봐. 큰오빠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나중에 지혜한테 좀 나눠주면 되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그것도 필요 없어요. 왜? 네 몫인데.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찾았어요. 오빠들한테서 받은 재산으로 잘 사세요. 대신 어머니를 공평하게 돌봐주세요. 셋이서 나눠서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그날 이후로도 저는 일요일에만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오빠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봤지만 금방 지쳐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큰오빠가 저한테 제안했어요. 지혜야,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어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면. 안 돼요, 오빠. 왜?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오빠 어머니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가 직접 모시고 살아요. 결국 큰오빠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석 개월 만에 큰올케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밤낮으로 저한테만 의지하세요. 저 미치겠어요. 작은 오빠네로 옮기셨지만 거기서도 6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우리 애들 교육에 간섭하셔서 집안이 엉망이에요. 결국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기로 하셨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요양원에 간대. 네, 어머니, 들었어요. 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너는 딸이지만 네 인생도 소중한 거였는데.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 네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공평하게 대해주셨으면 했어요.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좋은 요양원에 가셨어요. 비용은 오빠들이 나눠서 내기로 했죠. 저는 한 달에 2번씩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오빠들도 비슷하게 방문했고요. 어느 날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너 행복하니? 네, 어머니,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머니도 편안하게 지내세요. 응, 여기 좋더라. 나이 비슷한 사람들도 많고 오빠들이 비싼 데 보내줘서 고맙지. 저는 웃었어요. 오빠들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부모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게 큰애가 지난번에 와서 그러더라. 누나가 6개월 동안 혼자 한 거 정말 대단하다고. 늦게라도 알아줘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남겨줄 게 별로 없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내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요, 어머니.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의무감도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